자, 오늘 헌법재판소 이제 속돌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불렀습니다. 나왔네요. 그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거침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현장 연결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헌재재판소에서 이제 주 3회 소환해서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동영 차장, 어떤 장면이길래 그렇습니까? 예, 오늘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신문에 응해서 대답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최순실 씨의 태도는 과거에 처음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에다가 또 처음 재판이 시작돼서 출석했을 때는 카메라가 있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없을 때는 고개를 드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때는 대단히 공격적인 언사를 퍼부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가장 제가 주목해서 봤던 대답은 상대방을 향해서, 즉 국회 측 소추위원단을 향해서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해달라. 자,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답,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들 질문을 똑바로 해.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히려 반격을 하는 그런 듯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이 특검의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이 신문에는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도신문에는 대답하지 않게 양지열 변호사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까지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무엇보다 이제 변호사들이 가장 조심시키는 게 증인이 됐건 뭐 피고인이 됐건 그 재판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상당히 흐르는 동안에 나름의 전략 같은 것들이 좀 서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우리 흔히 확신범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잘못한 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가지고도 이런 얘기 대표적으로 했죠. 내가 내통장으로 받은 돈 하나도 있냐.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다. 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계속했던 것과 맥락이 완전히 통하는 얘기를 최순실도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중적인 면모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던 재판도 카메라에 있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카메라가 물러난 이후에는 굉장히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폈던데 오늘도 사실 헌법재판소로 들어올 때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입정할 때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대상인 거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삼성 뇌물관련 혐의 인정하십니까? 일상으로 지금 독일 법인 뇌물 혐의 인정하시나요? 여전히 억울하세요?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세요. 한번 싸우도록 하세요. 여전히 억울하세요. 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런지 사실 저 상황 보면 답하기 좀 어려운 장면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출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짧게 물어보다 보면 저기에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어쨌든 법정에서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순실 씨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청와대에 들어가긴 했다. 개인적인 일이다. 자세한 건 사생활이라 말 못한다. 이 얘기 자체는 뭐 부인도 시인도 아니겠습니다만 대통령과 자신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우리는 어떤 뇌물이라든지 어떤 공적이라든지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체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에게 향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도 했군요. 네. 그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같이 큰 회사가 이 딸 정유라 혼자만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느냐, 이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최순실 씨의 이 같은 삼성의 증언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영장 실질 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도 거부하고 있고요. 또 구속영장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최순실 씨마저도 내 딸만을 위해서 지원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승마라는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최순실 씨의 증언은 두고두고 이렇게 논란의 어떤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순실 씨의 저 증언 하나만큼은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삼성에서 다른 승마 선수들도 정유라 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지는 정유라 씨보다 랭킹이 더 위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밝힌다면은 최순실 씨의 저런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금방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태도를 좀 바꿨고 이제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관련자들 소환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 3번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불출석해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속도를 내겠다. 그 뜻이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출석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는 계속 대답도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판관에 대해서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어떤 판단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런 거죠. 지연 작전을 펼 때면 펴라봐라. 우리가 3번씩 해서라도 어쨌든 형식적으로 기회를 주는데도 나와서 답변을 안 한다면 그 이유를 다 검찰이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래서 아마 강제 구인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가 오늘 나온 것도 그런 헌법재판소의 반응에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다시 돌아옵니다.